보험설계사, 영업인들을 위한 25년 1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채널 추가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르면 4시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초롱성으로 불리던 대통령 경호처의 동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내부 반발이 커지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직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김 차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로 알려진 이강욱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는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왔지만 다른 주장이 나온 겁니다. 경남의 한 지방의 의원들이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도 일본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나 논란이 됐는데요.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외유성 출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고질적인 문제인데 정부가 사전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생포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차폭도는 자결하라고 강요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는 3천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두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13일 한국과 일본, 영국 등 18개 동맹국가 파트너들에 대해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LA에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강풍경보가 발령돼 진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월요일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화요일 오전 4시부터 수요일 정오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89,113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위기 출범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원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집권 위기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딜을 추진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한공항 외에도 8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등덕 형태와 같이 충돌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블랙박스의 충돌 전 마지막 사본이 기록되지 않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비상시에 전력을 보급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같은 기종의 절반 이상에도 이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뒤 미국으로 달아났던 40대 부부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명을 상대로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나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 새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긴급 알림이라며 코로나 새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는 이전과 다르며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 전동 킥보드 주행이 유독 많은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1.6km 구간과 반포학원과 2.3km 거리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됩니다. 사실상 킥보드 퇴출 조치인데 경찰 규제 심의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가 함께 추진했던 서울 종로구 등 다른 지역들은 경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킥보드 퇴출이 보류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베트남 축구의 국민 영웅인 박항서 축구감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도는 어제 13일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박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청소나 빨래, 가전제품, 설치, 집수리 같은 간단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생활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비대면 세탁서비스 1위 업체의 경우 이용자 중 1인 가구 비중은 42%, 한 달 평균 3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도 38.5%에 달합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늘었다는데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따르면 4일장 건수는 지난달 5건이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보름 만에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국산 염장 중품 고등어 2마리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6,660원이었는데요. 지난해보다 48%, 평년보다 67% 올랐습니다. 기후변화와 고수온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등어가 주로 잡히는 제주 연근 바다에서 주요 어종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출근길 영상권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